두창이가 많이 쫄리긴 했나 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분명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하고 일단 만나서 소통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습니다. 오늘 통화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뤄지고 만남도 빨리 이뤄졌는데 인사 때문에 한없이 늦출 수 없어서 통화한 것이라며 상황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특검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영원히 윤석열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검찰에서부터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총선 전부터 이미 감지했고,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본인들의 구명을 못하겠다라는 검사장 한두 분 정도만 전화를 받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어떤 인사를 해도 검찰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일가에 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네, 공감합니다. 이미 용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두창이가 스스로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주목한 기사는 이겁니다. 내용이 너무 충격이었죠.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혔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 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제3의 라인인 윤석열 측근그룹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김건희, 천공, 아니땡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폭로한 강신업은 3명을 지목했는데 그중 1명은 우리에게도 이름이 익숙하죠. 이기정 의전 비서관이야 유명한데 나머지 2명은 정치권에서는 다 알 겁니다. 김동조와 강훈이겠죠. 이렇게 하나씩 터지는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저는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올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국힘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 감히 협치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수박들은 우리를 또 격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역풍 드립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군을 국회의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수를 쓰겠죠. 이 부분으로 당을 흔들 것인데 저는 차기 당대표만큼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해서 제대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관련한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왜 5월 2일에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재의결이 안 되더라도 추진하는 이유는 이게 누적입니다. 또 반대했구나라는 게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미 법안 9개를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랑 관련되는 겁니다. 자기 와이프도 거부를 했는데 지랑 관련된 것도 거부권 행사해. 헌법적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 방어를 하는데 말하자면 방탄 거부권을 쓴다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22대 국회 넘어가. 또 쓴다고?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허들은 낮아진단 말이야. 17석이 아니고 8석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5명이 지금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3명만 더 더해지면 제껴지는 거예요. 국회 넘어가자마자 또 반대? 같은 법안에 그것도 자기 거를 안 됩니다.